상장 주식인데 한 종목당 개인이 100억 원을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장 주식 오너이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네. 다들 일반 개미들은 해당될 일이 없겠죠. 네. 네. 안녕하세요. 세금폭탄 처리반 장민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네, 집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집을 내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했을 때 네.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택 임대소득 관련돼서 이제 좀 약간의 개정 사항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고 2주택 이상부터 월세대에서 과세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다만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그 집이 근데 고가주택이다. 네. 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은 9억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9억 원이 네. 양도세와 동일하게 네, 네. 12억으로 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부세도 그렇고 또 이 주택 임대소득도 그렇고 이제 고가주택 기준 자체를 9억 원에서 이제 12억으로 다 이제 통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적용 기한이 2022년까지였는데 이걸 이제 25년까지 3년을 더 네. 연장을 시켜줬죠. 소형 주택을 이제 작은 주택을 쭉 많이 임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세제 혜택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올해 말까지가 이제 일몰된다고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3년을 더 늘려줘서 세제 혜택이 생긴 거예요, 다시. 네. 그러니까 이 소형 임대주택이라는 건 이제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하고 그렇죠. 그 임대료 상승률 5%를 그렇죠. 네. 지켰을 경우에는 이제 요건에 해당돼서 네. 이제 감면을 해주는 건데 이제 그게 일몰 기한이 22년까지였는데 3년을 더 연장시켜줬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잘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에 관련된 내용은 다 정리가 네. 됐고요. 그럼 이제 주택을 보유를 했으니까 네.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처분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뭐 매매로 취득할 수도 있지만 증여로 취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증여 받고 나서 5년 내에 그 집을 양도하면 안 된다라고 많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5년은 다들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년 내에 법적으로 처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네. 5년 내에 처분했을 때 네. 나중에 그 처분을 하게 되면 양도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원래는 내가 취득한 가액은 증여 받았을 때의 가액이지만 그렇죠. 내가 증여 받고 나서 5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내가 증여받은 가액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는 건데 그게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증여받고 5년 이내 처분을 하면 취득가액이 이제 리셋, 그러니까 증여자 당초 가액으로 바뀌는데 네. 그 기한이 이거는 예상하게 늘어났어요. 10년은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증여를 받고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께 증여를 받고 10년 안에 팔면은 그 취득가액 자체가 내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당초 부모님이 취득한 가액으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사실 10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네. 팔았을 때 굉장히 좀 세제적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증여받은 물건은 네. 시장에서 5년 내에 사라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10년 동안 그 매물은 나오기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세금을 줄이려고 미리 증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5년만 지나고 팔아야지 이렇게 하셨는데 못 파는 거죠 이제. 네. 10년 동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적용 시기가 네.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는 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를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올해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뭐 한두 달 차이로 5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은 이제 뭐 자산 가치로 치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증여를 지금 고민 중이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름이긴 하지만 좀 서둘러서 올 안에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시겠죠. 네. 양도소득세 2월과세랑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양도소득세 부당의 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5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있죠. 증여받고 나서 5년 내에 처분했을 때 이제 당초 내가 납부했던 증여세하고 그리고 수증자가 내야 되는 양도세랑 그리고 당초 증여자가 양도했다고 가정했을 때 양도세랑 비교를 해가지고 세금 계산을 하는 부당의 계산 부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5년 내 처분했을 때 이 규정을 적용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10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말로 이렇게 쿠션 쳐서 이제 증여 후 양도하고 이런 거를 네. 이제는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도모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좀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또 마찬가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부분
4년부터 네.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외에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주식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산이 큰 카테고리가 이제 부동산하고 또 요즘 많이들 관심 있으신 금융자산일 텐데 세제적인 관점에서는 원래는 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바뀌어서 도입이 언제 되느냐가 쟁점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해서 사실 뭐 그 여의도 금융권에 있는 회사들, 그다음에 은행권들 이런 분들은 다 각종 부서마다 TFT가 만들어져서 시스템도 만들고 있었고 뭐 회계법인 세무경비가 연계해서 누수 없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시행 자체가 2년 더 연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금융투자소득세 시작이 되는 시기가 일단은 2025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네. 이 부분은 납세자분들한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란을 좀 막을 수도 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는 좀 시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세금 부과를 하지 않지만 대주주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렇죠. 양도소득세를 냈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는데 이 대주주 기준 자체가 아예 이제 굉장히 이제 파격적으로 바뀝니다. 네. 일단은 명칭 자체가 대주주를 고액주주 네. 그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네, 뭔가 더 많아 보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상장 주식은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상장 주식에 관해서만 좀 제도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주주 요건이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스피 1%, 그다음에 코스닥 2%, 기타 이제 코넥스라든지 이런 시장은 4% 이상인 경우에 대주주였고, 그다음에 보유 금액 자체도 이 종목당 10억 원이 넘으면 사실 이게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연말쯤 되면 다 이제 대주주가 안 되려고 이렇게 파는 그렇죠. 많았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이제 못 오르고 거의 그랬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지분율 기준은 아예 없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금액이 이제 10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종목당 100억 원으로 바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당 100억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주주가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대주주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상장 주식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그렇죠. 거죠. 증권거래세가 운영되는데 네. 또 하나 추가된 거는 원래는 이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라든지 이제 직계존비속을 합쳐서 판단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배우자가 같은 주식이 있어서 대주주가 된다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분란의 원인이 되는. 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개선을 하면서 대주주 판단할 때 가족 필요 없이 본인의 국한에서만 이제 판단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99억이고 배우자는 99억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둘 다 대주주가 아닌 거죠. 고액주주가 아니에요. 고액주주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대상을 추려보면 거의 없기 때문에 상장 주식인데 한 종목당 개인이 100억 원을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상장 주식 오너이신 분들 빼고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일반 기미들은 해당될 일이 없겠죠. 네. 네. 슬프지만. 네. 아무튼 뭐 저희 개미들도 이득을 보는 거는 연말에 이거 대주 조건 맞추기 위해서 막 주가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가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국가 통과가 돼야지만 시행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세제 개편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악용하는부터 적용된다고 돼 있었죠. 내년부터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좀 인하된다고 하네요.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22년 0.08%인데 23년에는 0.05%, 2025년부터는 0%. 코스닥은 현재는 0.23%고 23년도에 0.2%, 25년에는 0.15%로 내려진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가 없게끔 예정돼 있었고 코스닥은 0.15%가 되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좀 시기를 늦췄어요. 그래서 2025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증권거래세를 조금 이제 안 거둘 수 없으니까 조금 세율을 낮춰서 좀 거두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가상자산, 코인 과세 이것 때문에도 한참 말이 많았어요. 그렇죠. 선거 전에 대선 때도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뭐 어떤 후보가 더 뭐 공약을 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후보를 찍어야 된다. 막 인터넷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그 원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가세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기로 예정돼 있었어요. 네. 기타 소득으로 해서 2를 50만 원 공제를 하고 20%
아예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이제 과세가 되기로 했었는데 25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네. 일단은 좀 유예를 시켰습니다. 뭐 내년부터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서 왜 그래요, 네. 진짜? 네. 마음이 아프지만 어쨌든 2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있는데 부동산하고 크게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더 디테일한 부분도 많지만 일단은 이 정도만 숙지하셔도 좀 방향 혹은 또 이제 실제 이제 생활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네.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네네. 네, 이건 일단은 정부에서 네. 개정안을 내놓은 거고 그렇죠. 네, 이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아직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온 거고 이제 제대로 된 걸 확인하시려면 연말 전에는 좀 확인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아직 조금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이 되면 또 저희 영상을 남겨서 정확한 내용을 네.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도 저희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폭탄 처리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